모의고사 한번 치고 나서 마음이 힘듭니까? 그 앞으로 힘든 일이 한두 번 아닌데 잘 참아서 넘기시는 게 현명합니다. 뒤돌아서 보면은. 자, 오늘은 28페이지 차고네요. 차고 맞죠? 차고. 하여간에 그 요약서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는 기본사와 달리 뭐 어느 것을 빼고 읽지 마시고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독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면서 어디가 중요한지를 표시를 잘 하시고 결국 요약서가 여러분들의 시험장까지 끝까지 가져가야 되고 합격으로 인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차고를 한번 볼까요? 차고. 의사표시 중에서 차고가 1순위입니다. 1순위. 올해도 거의 100% 나올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3억짜리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한다. 여기에 넘어갔다. 3억짜리 1억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뭐 갑이 손해봤죠. 우선은 차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고라는 것은 법률 행위의 차고, 의사표시의 차고, 매매의 차고, 그 정확하게는 의사표시의 차고 이래야 맞죠. 우리가 의사표시 배우고 있죠, 그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걸 모르고 했다. 이걸 차고랍니다. 3억으로 매도하려고 의사는 결정했는데 깜빡하고 1억으로 계약서를 써서 1억으로 매매됐다. 이거를 차고를 합니다. 차고. 자, 그러면 갑이 손해를 봤으니까 토지를 찾아오고 싶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는 차고로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를 할 수 있다. 취소.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그럼 을에게 잘못이 없는데 취소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갑에게 큰 잘못이 없어야 한다. 기본기가 항상 충실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갑은 취소해서 토지를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취소하고 반대말이 중요 부분하고 반대말이 경미한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다 반대말이 중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부분에 차고가 있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지난번에 중요 부분에 해당하느냐 경미한 부분에 해당하느냐 제목이라도 기억해라 했습니다. 대충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 정도 그죠? 그걸 따르는 이거 외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일단 4개 있다. 뭐 하나는 기억 한번 해볼까요? 처음이니까 첫째는 채무자 동일성, 두 번째는 토지의 현황 경계, 세 번째는 건축사 자격, 네 번째는 법률의 차고, 쌍방의 차고. 경미한 차고는 시가에 관한 차고, 면적에 관한 차고,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차고, 차고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그래서 그 중에서 3, 4번이 좀 중요합니다. 3, 4번.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차고하고 차고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요렇게. 그러면 중과실이 없는 거 2가지 정도. 중과실이 있는 거 2가지 정도. 자, 중과실이 있는 거는 첫째는 공장부지 사건, 대장 미확인 사건.
또 중과실이 없는 거는 뭐요? 고려 청자 사건, 중개업자 소개 사건, 요렇게 요 12개를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중요 부분은 갑이 입증을 합니다. 갑이. 중과실 여부는 을이 입증을 합니다. 이렇게 입증 문제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갑이 입증한다, 을이 입증한다 했을 때 시험에 갑이나 을로 표현되면 쉬워요. 근데 갑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갑을 뭐라 할까? 보면 되잖아요. 갑을 뭐라 할까요? 차고자, 취소하려는 자, 표의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을은 뭐라고? 을은 상대방, 또는 을은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을은 효력 발생 주장자, 갑은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그렇게. 근데 제일 요즘 출제가 많이 되는 거, 갑을 뭐라 한다고?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을을 뭐라고? 효력 발생 주장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항상 제3자가 따라옵니다. 제3자. 제3자는 숨도 쉬지 말고 선의 악의로 무조건 나눠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게 취소가 되어버리면 을은 무권리자가 돼요. 그럼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제3자 보호균형이 있으면 취득, 없으면 불취득. 여기는 제3자 보호균형이 있습니다. 그죠? 차고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는 취득하고 악의는 불취득하고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게 차고의 일반이다 이런 이야기죠. 차고의 일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문제될까?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동계의 차고, 29페이지 동계의 차고 있죠. 동계의 차고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동기의 차고. 의사표시를 차고한 것이 아니고 동기를 차고해도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은 10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냥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굉장히 싸게 넘겼습니다. 1억으로. 여기 좀 있다가 공원구역으로 편입이 된다고 착오를 해버렸습니다. 공원구역에. 만약 공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땅값이 폭락합니다. 쓸모가 없어지거든, 쓸모가. 그러면 공원구역에 편입된다고 착오했다. 그래서 싸게 팔았습니다. 자, 편입이 된다고 착오했다는 말은 실제로 편입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매매는 착오한 게 없잖아요. 의사표시는 착오한 거 없어. 1억에 팔려는 의사결정을 했고 1억으로 계약서 썼고 여기는 착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매를 하게 된 뭐를 착오했다? 동기를 착오했다고. 이렇게 동기의 착오. 그죠? 동기의 착오. 그러면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우선은 대원칙이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의사표시의 착오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동기를 미리 표시했을 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싸게 팔 때 조만간에 내 토지가 공원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니한테 1억으로 판다.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고. 동기 표시. 그러나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합시다.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열심히 뛰어온다. 합격이다. 합격. 자세가 됐다. 열심히. 예.
근데 동기 표시가 없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을이 유발을 시켰을 때, 갑은 모르고 있는데 을이 갑한테 네 토지가 3개월 안에 공원으로 된다더라 이렇게 유발을 시켰단 말이에요. 유발. 을이 유발시키면 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갑은 동기를 표시하지 않아도 취소한다. 이거를 유발된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을이 유발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유발. 유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발이 사기입니다. 사기.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사기 정도로 해서 유발을 시켜버리면 갑은 동계의 착오로도 취소, 사기로도 취소 이렇게 가버립니다. 보통 유발이라는 것은 사기까지는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근데 사기로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강력한 유발로 그죠? 자, 그걸 동계의 착오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거 예 같은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30페이지 넘겨보세요. 30페이지. 자, 양괄호 5번에 보면 표시기관의 착오와 전달의 착오, 전달기관의 착오, 그게 있습니다. 이걸 사자의 착오라고 합니다. 사자의 착오, 사자. 사자가 무슨 뜻입니까? 심부름꾼 거죠? 사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표시기관으로서 사자, 하나는 전달기관으로서 사자, 두 가지가. 이 결론을 외우셔야 됩니다. 사자는 두 종류가 있지요 하니까 어떤 아저씨처럼 맞습니다. 숫사자, 암사자가 있지요. 이래서 하지 말고 표시기관, 전달기관. 자, 표시기관의 착오는 착오 문제로 처리. 요거는 의사표시의 부도달 문제로 처리. 요 결론을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의 착오는 두 종류인데 표시기관의 착오는 착오 문제로 처리. 전달기관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고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로 처리한다. 그렇게. 자, 31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죠. 자, 2번에 보시면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여기 보세요.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하고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경미한 착오라고 했죠.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자,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요게 무슨 말이냐? 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을이 지금 집을 빌립니다. 임대차로서.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를 했는데 갑의 집으로 알고 임대차를 했는데 갑 다시 집이더라. 이거를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랍니다. 자, 이거는 중요 부분이다. 경미하다. 경미하다. 따라서 을은 착오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갑의 집으로 알고 샀는데 갑 다시 집이더라.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경미한 착오이므로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자, 그런데 만약에 특약을 해버렸어요. 특약. 반드시 갑의 집이어야 한다. 이렇게 특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갑 다시 집이다. 그러면 중요 부분 착오로 바뀌어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판례 2번에 자, 10번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는 그죠?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지만 밑에 줄 건 거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특히 내용으로 삼았다. 즉 특약을 했다. 그때는 중요 부분 착오로 바뀜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번에 보시면 건축사 자격에 관한 착오도 중요부분 착오인데 밑에 but 자격 유무에 관해서 조사하지 않고 덜렁 용역을 줬다. 중과 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 그거까지도 기억하십시오. 자, 건축사 자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 착오인데 건축사 자격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는 중과 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까지. 자, 밑으로 내려오시는 관련 판례. 자, 1번은 공장 부지 사건, 중대한 과실 인정. 옆에 대장 미확인 사건도 동일. 요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자, 중과실을 인정한 것은 공장 부지 사건, 대장 미확인 사건. 자, 3, 4번. 4번의 고려청자 사건, 중과실 부정. 3번의 중개업자 소개 사건, 중과실 부정. 동그라미 2번은 체크하세요. 그거는 지금 안 합니다. 어렵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착오와 관련된 논점과 판례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강력한 유발로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착오를 했다. 그러면 동거의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고 사기로도 취소할 수 있고 그게 1번입니다. 1번. 6번에 1번. 자, 이번에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 얘를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갑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을이 집을 샀습니다. 이렇게 집이 넘어왔어요. 근데 하자가 있네요. 하자. 자, 왜 하자가 있을까 알아봤더니 사기를 쳤더라. 사기를 쳐가지고 하자 있는 집을 팔았더라. 그리고 이 사기 때문에 을이 착오까지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기로 취소, 착오로 취소, 담보 책임 추궁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을은 뭐 할 수 있다고? 사기로 취소, 착오로 취소, 담보 책임으로 묻는다. 그렇게 세 가지. 그럼 사기는 빼버리고 이 착오하고 담보 책임하고 관계 이게 매우 이 두 개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과거에 학설 우리 다수설은 착오는 적용이 안 된다. 이게 다수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으로 물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과거의 다수설은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고 오로지 담보 책임으로만 물으라 이랬어요. 그런데 판례가 나왔어. 2018년. 이 판례는 우리가 100%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여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착오로 취소해도 되고 담보 책임으로 물어도 되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6번 보세요. 6번. 6번이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다. 이거를 경미한 착오로 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은 경미한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대표적인 판례가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기가 있어. 그런데 가압류 등기가 없는 줄 알고 보증을 썼단 말이야. 그런데 가압류가 무효야. 그럼 가압류가 무효면 착오는 했지만 경제적 불이익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런 유명한 판례입니다. 가압류 사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압류 사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는 줄 알고 보증을 썼는데 착오를 했는데 나중에 가압류가 무효이더라.
착오는 했지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때는 경면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7번 옆에다가는 오늘 들으면 90번 듣는다. 그렇게 해놔라. 자, 해제 후 착오 취소는 할 수 있다. 간단하게. 해제 후 착오 취소는 할 수 있다. 그래 거꾸로 착오 취소 후 해제는 할 수 없다. 아시겠죠? 해제는 약하다. 취소는 강력하다. 해제는 해벌레하다. 취소는 강력하다. 약한 해제 후 강력한 취소는 다시 할 수 있다. 자, 8번도 유명합니다. 자, 그거 쉬워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을이란 사람이 처음에 2억을 벌었네요. 맞죠? 3억짜리를 1억 주고 사장에게 2억을 벌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갑이 취소를 해가지고 1억을 돌려주고 토지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다시 2억을 날려버렸습니다. 을이. 그래서 착오로 취소한 갑에게 니 때문에 손해봤다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되려 하면은 우선 을이 손해받냐 안 받냐도 중요하지만 손해를 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야 돼. 즉 갑이라는 사람에게 불법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불법. 그럼 불법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법적으로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불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고의 과실은 둘째 치고 착오로 취소한 것은 법에 따라서 취소했죠. 위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그래서 위법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취소당한 을은 취소한 갑에게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다.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9번은 신원보정 연대보정 사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신원보정 연대보정. 무슨 놈의 말이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신원보정서에 사인을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연대보정서에 사인을 해버렸다고 이렇게.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사기도 당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럼 이 경우에 언뜻 보면은 사기로도 취소하고 지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갑이 그걸 모르고 했기 때문에 착오로도 취소한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돼요. 의사는 3억인데 1억으로 표시했다. 이게 착오예요. 근데 사기는 그게 아니야.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 그래서 이때는 사기로 취소할 수 없고 착오로 취소해야 된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걸 신원보정 연대보정 사건이라 합니다. 9번을 읽어보시면 그죠? 110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즉 사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의 법리만을 적용할 것이다. 완전히 여기 있는 거는 주옥과 같은 지문입니다.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중과실이 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중과실이 있네요. 자, 만약에 갑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가 되는데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못해요. 근데 갑에게 중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중과실. 그러면 취소가 안 돼. 그런데 을에게 갑의 착오를 이용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용.
기출 특강을 잘 들었으면 이거 다 했어. 그 기출 특강도 여러분들이 뭐든지 한 번 들어가 잘 안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동영상을 지금 찍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들은 사람도 한 번 더 들어주는 게 훨씬 좋다고. 그때 싹 다 한 거야, 지금. 다 했다고. 그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그 130문제가 5를 곱하면 650개 지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한 거라니까, 그게. 예. 그런데도 하고 나면 안 한 것 같이 이래 느껴지잖아. 그죠? 다 했는데. 예, 그래서 한 번 더 딱 집중해서 영상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갑은 중과실이 있고 을은 지금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갑은 원래는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더 나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게 판례라고. 자, 갑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뭐하면 갑의 착오를 이용을 했다면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사기를 한번 볼까요? 사기. 자, 33페이지 맨 밑에 관련 논점 보세요. 자, 1번의 과실에 의한 기망. 이거는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망은 항상 고의를 전제로 합니다. 고의를 전제. 그래서 실수로 기망했다. 이거는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거기 1번 괄호 안에 1번, 2번 있죠. 각서의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정도는 강박으로 보지 않는다. 판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부 다 지문으로 나온다. 그다음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이게 강박이 되느냐 했을 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다면 강박, 그런 목적이 없다면 강박이 아니다. 그럼 4번에 보시면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자한테, 그죠?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을 알리지 않은 채 분양을 했다. 이거는 기망이다. 자, 임대차 중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했다. 이것도 기망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관련 판례 1번을 보시면 취소를 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밑에 반대 화살표시 보시면 해제를 하면은 원상 회복 청구라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주로 여러분들이 3, 4월 달에 별로 듣지 못한 거 중심으로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매매를 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요렇게. 자, 한 번은 갑이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 한 번은 갑이 해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취소를 하면은 을한테 토지를 반환해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하면은 뭐라고 하나요? 원상 회복을 청구합니다. 원상 회복 청구. 요렇게. 그럼 여기를 뭐를 묻고자 하느냐? 자, 을이라는 사람이 뭔가 지금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그 잘못은 사기를 쳤거나 채무불이행했거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도 청구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취소를 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O하고 여기는 AND라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매우. 자, 부당이득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그러나 원상회복 청구할 때는 같이 해도 됩니다. 조심하라고. 그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선 외우세요. 백화점 변칙 세일은 기망이 아니다. 즉 기망이다. 위법성이 있다.
변칙 세일. 원래 그냥 세일은 기망이 아닙니다. 거래 관행입니다. 근데 변칙 세일이다. 변칙 세일. 변칙 세일이 뭔지 가르쳐 줄까요? 자, 밍크 코트가 있어, 겨울에. 밍크 코트. 이렇게. 밍크 코트. 이게 1,000만원짜리예요. 1,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인데 그에 따라 참 안 나가. 그래서 백화점에서 머리를 씁니다. 자, 1,000만원짜리인데 정찰가를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얼마짜리를 했다고? 2,000만원. 그런 다음에 대대적으로 세일을 한다. 50%. 이래 해가지고 1,000만원 이래 하니까 싹 다 팔려버렸어요. 어떻습니까, 느낌? 에? 이 정도 되면은 사기라고. 아시겠어요? 원래는 얼마짜리? 1,000만원짜리. 얼마짜리로? 2,000만원짜리를 정찰가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대대적인 세일을 한다 하면서 1,000만원에 팔았다. 싹 다 팔렸다. 이때는 안 팔리는데. 이 정도 되면 뭐라고? 사기다, 사기. 그죠? 자, 4번에 체크하시고, 4번.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에서 제외시키는 특약. 우선은 결론만 기억하십시오. 결론만. 뭐냐 하면은 특약만을 취소할 수 없고 전체를 취소해야 된다. 자, 여기 그림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있거든요. 을한테 팝니다. 팔아요. 근데 갑이 을에게 사기를 친다고. 사기. 여러분들 요약서 자세히 읽어보면 기본서보다 시험 나올 만한 거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판례도 정리가 계속 돼 있고 이렇게 완벽한 요약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만이 나를 70점 이상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 이 말입니다. 사기. 사기를 쳤는데 뭐라고 했느냐, 요 부분을 제외시키겠다,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원래 매매계약도 있잖아요. 매매계약 이렇게. 그럼 을이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을은 지금 전체를 다 사는 줄 알았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요 부분이 제외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완전히 알받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중요하다고 이게. 예.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취소. 자, 취소를 할 때 요 부분이 사기당했으니까 특약만을 취소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특약만을. 매매를 취소하지 않고 특약만 취소해서 요 부분을 제외시킨다. 이것만 취소해가지고 토지를 다 가져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특약만 취소가 될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라 하면은 요거를 전체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자, 요게 제외가 됐단 말이야. 제외가 되면은 요거 매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매매 대상도 아닌데 뭐를 취소하느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제외시키는, 특약이 아닙니다. 핵심이 요거야. 제외시키는 특약만을 취소할 수 없다. 결론. 전체를 다 취소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3자 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3자 사기. 제3자 사기. 조금 새로운 게 들어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3자 사기. 항상 민법은 7월 달에 가도 또 이 세 개 보이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1월 달, 3월 달, 5월 달 이렇게 20%씩 자꾸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다고. 어쩔 수가 없다. 제3자 사기. 이거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에게 지금 3억짜리인데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을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고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이 사람이 제3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3자 사기.
그럼 우선은 잘 보면 을에게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은 이 매매를 원칙은 취소 못합니다. 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을에게도 잘못이 있어 보일 때는 예외적으로 취소한다. 을에게 잘못이 있어 보일 때는 을하고 병 사이에 뭔가 냄새가 나네 이래 됩니다. 그죠? 병의 사기를 을이 뭐했거나 알았거나 뭐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는 예외적으로 취소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100% 불법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100% 불법. 그럼 병의 불법 행위로 갑이 손해봤거든요. 그러니 갑은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친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X입니다. 우리 판례는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독립적으로 봅니다. 취소 안 해도 독자적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때 제3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3자인데 을과 동일시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을과 동일시. 요거는 지금 책이 없어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 제3자가 있습니다. 순수 제3자. 만약에 순수 제3자 같으면 제3자 사기고 을과 동일시 되면은 껍데기는 제3자인데 실제로는 을이다. 상대방이 사기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을과 동일시 되는 사람 세 사람 기억했는데 기억이 날까? 세 사람. 여기도 세 사람인데 기억이 날까? 1번 을의 대리인, 2번 을의 출장 소장, 3번 을회사의 영업부장. 기억하시오. 자, 그러면 순수한 제3자는 대표적으로 뭘까요? 피용자. 피용자는 근로자입니다. 을회사의 근로자. 그 다음에 중개사. 그 다음에 긴 거. 길다, 길어. 너무 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과장 이래 알고 있어라. 과장. 부장은 여기에 들어가고 과장은 여기에 들어가고. 과장. 어차피 못 외웁니다. 앞에. 한번 해볼까? 상호 신용금고 기획감사실 과장 이렇거든요. 그럼 말라 외우는 그냥 과장. 과장은 제3자고 부장은 을과 동일시 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을과 동일시 되는 사람이 사기를 치면은 을이 친 것처럼 갑은 언제나 취소한다. RR 취소가 아니고 언제나 취소. 이렇게 됩니다. 뭐 할 것도 별로 없잖아. 자, 그게 35페이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35페이지. 그 문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옳은 건 5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5번 빼놓고는 전부 다 틀렸어. 그거는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한번 꼭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36페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지금 여기에 지금 5월달은 이런 거 할 군번이 아니야. 자, 체크만 합시다. 36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 자, 박스에 디귿하고 리을을 딱 표시하시고, 통상 우편하고 등기 우편, 내용 증명 우편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용 증명 우편 들어보셨죠? 자,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법적인 업을 할 때는, 의사 표시를 할 때는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자, 통상 우편은 제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지만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은 제때 도달이 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미음에 보시면 채권 양도 통지서를 원래 가정부가 수령해도 도달이 되거든요. 동거가족이 또는 고용인이 수령해도 효력이 발생하는데 가정부가 수령해도 도달이 됩니다. 근데
가정부가 수령하자마자 신속하게 회수해 버렸어. 그러면 도달이 안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공시송달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 있네요. 그 다음에 얘 발신주의 그거 봤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있으면 뭐가 원칙이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있다. 그거 진하게 써놨죠. 요거 시험에 나오면 그 출자 미친놈인데 혹시 나오면 외우라. 사무, 경무, 채무인수. 뭐라고? 사무, 경무, 채무인수. 아, 내하고 체질 안 맞다 이거. 중개법한테 체질 맞는데 이게. 사무, 경무, 채무인수. 사무원이 경무에 시달리고 채무까지도 인수해서 자살했다. 이래 배우라. 자, 3번에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요건 두 가지를 외우세요.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고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도달이 된다. 언제 도달이 되느냐? 밑에 효과에 나오네요. 2주일이 경과하면은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인간에게 두 번째부터는 다음날 도달된 것으로 보고 외국에서 할 송달은 2개월 지나야 도달된다. 그렇게. 자, 수령령령 지나봤으니까 대리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대리. 자, 우선은 대리는 항상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기. 자, 우선은 대리를 부를 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책에도 있지만 임의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 그 다음에 능동대리, 수동대리, 그 다음에 유권대리, 대리권이 있다,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다.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임의의 의사, 수권행위로 대리인이 됐다. 임의대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됐다. 법정대리. 의사표시 하는 걸 대리한다. 의사표시 받는 걸 대리한다. 대리권을 가지고 했다. 대리권 없이 했다. 됐죠, 그죠? 이 세 가지 뜻을 딱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있거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한테 지금 팔고 싶어요. 그런데 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이걸 수권이라고 합니다. 수권, 대리권 수여행위. 자, 그래서 을이 병하고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우선 이 사람은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는 대리권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대리권이 있느냐. 그 다음 을하고 병 사이는 을이 갑을 위해서 계약했냐, 자기를 위해서 계약했냐. 자기를 위해서 계약하면은 당사자 행위, 갑을 위해서 하면은 대리 행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했다, 그걸 뭐라고? 대리 행위라고 합니다. 갑하고 을 사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리 효과라 합니다. 대리 효과.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 효과. 이렇게. 대리권에는 시험에 좀 쉽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타이틀이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대리권이 제한되느냐. 세 번째, 대리권이 남용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사유로 대리권이 소멸하냐.
요 네 가지를 배웁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쉽게 출제된다. 근데 여기가 문제야. 대리행위. 자, 첫째, 대리행위의 방식.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이거를 현명주의라고 합니다. 현명주의. 그 다음,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인에게는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요? 요 세 가지다만 여기는 조금 어렵다고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죠? 이거를 대리의 삼면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나중에 협의의 무권 대리 한 문제 나온다. 표현 대리에 한 문제 나온다. 복 대리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대리는 항상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막 출제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대리권의 범위. 요부터 우선 외우세요. 머릿속으로 통째로 그려놔야 돼. 자, 갑하고 을 사이는 대리권. 여기는 뭐라고?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소멸. 여기는 대리행위 방식,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의 능력. 그리고 여기는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됐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대리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대리를 할 수 없는 게 우선은 신분행위. 신분행위는 대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불법 행위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대리할 수 있을까요? 결혼 대리 한번 해봐라. 웃긴다 이거. 야, 내가 지금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내 시간이 없다. 대리권 줄 테니까 저 여자하고 내 대신에 결혼해라. 신혼여행도 진하게 갔다 오고. 뭐지 안 되잖아 이거, 그죠? 불법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 사실행.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대리가 안 되는 거 몇 개라? 3개. 신분행위, 불법행위, 사실행위. 요거는 전부 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대리가 되는 거는 뭐냐? 거꾸로. 첫째, 법률행위만 대리가 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재산권에 기한 법률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거 또는 하나는 사실행위 중에서 법률행위에 가장 가까운 것을 뭐라고 했더라? 준법률행위 들었죠?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두 가지인데 기억이 혹시 나면 천재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래서 이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꼭 기억하라는 이유가 준법률 행위 중에서 요 두 개만큼은 유일하게 대리가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리가 안 되는 거, 대리가 되는 거. 되는 거 중에서도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가 된다.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 아니에요. 사실 행위 중에서 법률 행위에 가장 가깝다. 이걸 뭐요? 준법률 행위라 합니다. 그렇게. 자, 조금 쉬었다가 여기부터 대리권의 범위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